되나? 순열을 나갈 겁니다. 오늘은 순열인데 보세요. 순열 여기에 대해서는 순열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괜히 정리해놨다가는 나중에 욕설을 나와요. 그래서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순서 있는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라고 해서 얘를 순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열 이건데 1, 2, 3, 4, 5 카드라고 하는 거고 1, 2, 3, 4, 5라고 하는 이게 5개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가지고 3자리 정수를 만들어 봅시다. 3개의 숫자를 뽑아서 3자리 정수를.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이제 조금 이따가 뒤에 숫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반드시 네모칸을 이렇게 그리세요. 네모칸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다 숫자를 넣게 되면은 3자리 정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일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5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적어봅시다. 1 들어갈 때, 2 들어갈 때, 3 들어갈 때, 4 들어갈 때, 5 들어갈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한 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5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요 5개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 몇 개가 들어가요? 4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따져오게 되면 전체 몇 가지가 생긴다? 20가지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왜 20가지냐면은 여기에 1 들어갈 때 어떻게? 여기에 이제 2, 3, 4,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때 1, 3, 4, 5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요 한 개에 대해서 각각 4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4개씩 있는데 이게 5개 들어가서 20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그 중에 또 한 개가 들어가서 4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경우가 되겠죠, 그죠? 2,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습니까? 3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뭐 요렇게 3개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3개씩 들어가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요렇게 해서 60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워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n개 중에서 중복합니까 안 합니까? 중복 허락하지 않고 순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서 있죠, 그죠? 그래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라고 하죠, 보통.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순서 있게 중복하지 않고서 몇 개를 선택을 하겠다. R개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되나요? 그럼 이거는 이거를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여기에 가지고 가면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순서 있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몇 개를 뽑았습니까? 3개 뽑은 거죠, 그죠? 순서가 있잖아요. 왜? 1, 2하고 2, 1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순서 있게 뽑는 이거를 순열이라고 한다. 했을 때, 자, 요거 보세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P를 중간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ermutation 이렇게 해서 이게 순열이라는 뜻이에요. permutation이. 그래서 5P3이라고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P2다 할 것 같으면 6개 중에서 몇 개 뽑아요? 2개. 그러니까 그게 가지수는 6 곱하기 2까지만, 6 곱하기 5까지만 딱 가면 돼. 몇 개 내려가나? 2개만 더 내려가면 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7P5다 하면은 7부터 몇 개? 6, 5, 4, 3까지 가는 이거를 우리가 7P5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4P4다. 그럼 4부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까지 가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으면 항상 1까지 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는 4개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를 4개성, 개성이라고 잘 안 읽어요. 개성이라고 하는데 개성이라고 안 읽고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3팩토리얼은요. 3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가는 거를 3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나요? 그러면은 5팩토리얼 하면은 얘가 뭡니까?
5부터 1까지 곱하는데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5명을 순서 있게 뽑아서 세운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었나요? 그러니까 5팩토리얼을 하게 되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해되나요? 이거 왜 여기에서 1, 2, 3을 가지고서 세 자리 점수를 만들어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3개, 2개, 1개거든요.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을 순서를 정해서 세우는 방법의 개수하고 똑같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3P, 3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되었어요? 네. 이게 이제 P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는 내가 설명을 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 NPR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N부터 N 빼기 1 그 밑으로 해서 쭉쭉쭉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은 N 빼기 얼마까지 갈까요? 알까요? R까지 가겠습니까? N부터 R 개를 가죠, 그죠? R 개. 여기 몇 개 갔어요? 2개 갔죠? 여기 몇 개 갔어요? 1개 갔죠? 몇 개 갔어요? 2개 갔다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R 빼기 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R 개 가는 거야. 2개 갔으니까 1이 빠졌고 1개 갔으니까 0이 뺐고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이걸 지워버리고 여기 N 빼기 2 이렇게 땡땡땡 가면은 몇 개 갔습니까? 3개 내려갔으니까 2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R 빼기 1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를 다시 적어주게 되면은 N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해서 얘가 어디까지 간다?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식 필요 없습니다. 절대 나는 이식 안 씁니다. 되었나요? 그 다음번에 이게 지금 오늘은 지금은 조금 자도 됩니다. 요 밑에 게 뭐겠나? 요 밑에 게 뭐겠어요? 요 밑에 적혀지는 거. 요 밑에 적혀지는 거. N 빼기 R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빼기 2니까 확실합니까? 아니죠. N 빼기 R 되죠, 그죠? 생각 잘 하시란 말이에요. 뒤에 거는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요 뒤에 숫자가 빼지는 숫자가 커지고 있잖아. 요 바로 다음 게 N 요게 커지니까 빼기 R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아니요. 그래서 요 다음에 적혀지는 게 뭐냐? 요 다음에 적혀지는 거. 아니 뒤에 이걸 봐요. 여기 1, 2 점점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R 빼기 1 다음 게 R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상태가 이상하구나. 그럼 여기가 N 빼기 R이 되고 여기가 여기 곱하기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보내었다라고 봐요. 맞나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하고 밑이니까 원래 우리 원래 NPR은 검은색을 NPR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랬어요? 검은색을 NP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앞에 검은색하고 안 맞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모에다가 나누기 이렇게 해서 다시 N 빼기 R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해서 다시 어디까지 3, 2, 1까지를 적어주게 되면은 요 부분이 약분이 되어가지고 똑같으니까, 그죠? 원래 우리가 찾았던 이식하고 똑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파란색을 더 붙였냐면은 얘는 위에 n 팩토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파란색을 더 붙인 거예요. 이렇게 n부터 1까지 곱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요거는요 뭐가 돼요? n 빼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npr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2학년 과정 처음이라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P2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4를 위에 적고 두 개 뺀 거를 밑에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4, 3, 2, 1, 2, 1 해서 이 부분이 약분이 되고 4,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연결되세요? 네. 자, 이거를 가지고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개 더 있구나. 그러면 얘들아 이거 봐봐. 3P 0은 얼마겠니? 이게 1로 약속이 됩니다. 여기 3P 0은 1로 약속이 돼요. 0 팩토리얼은 얼마겠냐? 0 팩토리얼. 그러니까 원래 3 팩토리얼 하면 얼마까지 곱해지는 거예요? 3부터 1까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0 팩토리얼은 0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1이 있니 없니? 그러니까 0 팩토리얼도 1로 약속을 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24, 25페이지에 있는 26페이지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되었나요? 쭉 한번 대충 더 봐요. 맞냐? 쭉 읽어봐. 있는 문제 풀고. 있는 문제 풀고 읽어보세요. 조금 쉬었으니까. 네? 네, 이제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중복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중복 배제의 원리인데 이 부분을 특히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확률 조합론을 배워가면서 이게 이제 뭐 같은 것을 포함한 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조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중복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뭐라고? 중복을 어떻게 처리를 네. 하느냐. 중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가지고서 모든 법칙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중복 배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뒷부분의 것도 조금 끌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보면은 상당히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중복 배제의 원리하고 중복 배제의 원리하고 그 교란 순열하고 두 가지를 내가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맞닥뜨리는 순열 맨 첫 부분이거든.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중복 배제의 원리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조금 풀어주고 할 테니까 뒷부분을 끌어올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중복 배제의 원리에 보면은 차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몫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차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수학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의 법칙이라는 이거는 교과 과정이 없고 몫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것도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단 뭐는 있다? 중복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 이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복 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 돼요. 안 어려워. 신세계가 열릴 거야. 신세계가 열린다고. 그래서 1번으로 차의 법칙 이렇게 합시다. 1번으로 차의 법칙에 셈이 붙인 제목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했죠. 그죠?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거를 했는데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뭐가 합의 법칙이었어요? 자, 오늘부터 대답 못하면은 앞에 게 조금씩 나오니까 대답 못하면은 개념시험 치는 겁니다. 뭐가 합의 법칙이었어요? 교집합이 없는 합집합 개념이었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항상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이렇게 B가 있게 되면 이게 합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그림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또 어떤 그림도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사건 B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되겠나요? 네. 그러면 합의 법칙에서 지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이 부분이 중복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복 부분이 된다. 네. 이해되겠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헤아리고자 하는 개수는 여기에서 N, A와 B의 합집합은 예전에는 요 경우에는 NA 더하기 NB 이렇게만 되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생겼다고? 중복 부분이 생겼죠. 그죠? 이거는 교집합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중복 부분입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중복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얘를 빼주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빼주는 거를 중복 부분을 빼주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중복 부분.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이런 벤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계산하는 법칙은 이렇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읽었어. 문제를 쭉 읽었을 때 이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질지 이 벤다이어그램이 그려질지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중복 배제라고 하는 이 그림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별것 아닌데 나중에는 진짜로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단 뭐 되게 쉬운 문제를 하나 들고 어려운 문제를 또 하나 들고 합시다. 되겠나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되게 풀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중복 배제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어서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수 문제 있었죠. 네. 그러면 배수 문제가 20가지 숫자 중에서 3의 배수와 7의 배수 그런 또는으로 연결이 되었잖아요. 네. 또는 이것 또는 이게 돼요. 네. 됐나요? 네. 그러면 또는 하게 되면은 그때는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3의 배수와 7의 배수 중복 부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요. 안 생기죠, 그죠? 네. 그렇게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할까요? 1부터 50까지의 숫자 중에서 50가지의 숫자 중에서 뭐를 할 거냐면은 3의 배수 이게 납니다. 어디간 뭐 1부터 50까지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건 뭐? 여기 나오는 요겁니다. 요거. 또는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일까? 이 그림일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겠나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푼다 할 때 나중에 머릿속에서 요 그림을 하나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문제 풀면서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은 봐봐. 이게 3의 배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7의 배수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거는 이 전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중복 부분은 뭐의 배수가 됩니까? 21의 배수가 돼요. 여기 저기?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3의 배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16개. 네. 16 곱하기 3이 48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7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7개. 7개. 77, 49니까. 그 다음에 21의 배수는 2개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답은 여기에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할 것 같으면 뭐? 16 더하기 7 빼기 2 해서 얼마입니까? 21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응용을 시킬게요. 네. 문제 응용입니다. 두 번째에서 응용이 될 때 1부터 800까지 숫자를 따질 겁니다. 이제. 네. 그래서 1부터 800까지의 숫자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놓으면 재미가 없어.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800과 서로 소인 숫자로 하면 안 돼요. 자연수라고 합시다. 숫자 하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연수 중에서 1부터 8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800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암기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바뀌는 거를 내가 캐치를 할 줄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면은 고함 지른다. 목소리 오늘 엄청 클 거다. 목이 카랑카랑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고함 지르니까 시끄럽다 했단 말이다. 800과 서로 소라는 800과 서로 소라는 이런 말이 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할래? 소인수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 때 자이시 마시가요. 지금 내가 고함 지르면은 동역이 때문 또는 도격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다 번역 난고입니다. 800과 서로 소라고 했거든. 그래서 800을 이루는 수와 서로 소가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가 되나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800을 이루는 수,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다? 이거예요. 800과 서로 소이기 때문에 800을 이루는 수와 공약수가 없으면 돼요. 이렇게 좋게? 앞 사람은 잠을 깨는데 뒷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2의 3승 곱하기 100이죠. 100은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이게 2의 5승 곱하기 5의 제곱을 계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보려고 하는 건데 800을 이루는 수를 찾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800을 이루는 수는 뭐다? 이루는 소수는 2와 5 요 두 개죠.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바뀐 거야?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를 찾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문제를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서 얘가 2의 배수이고 얘가 5의 배수였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안에 거 요거 구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이제 이 문제는 바깥의 거를 구하라 이거죠. 그리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는 말을 800과 서로 소라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자꾸 논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순열조합론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지금 이 바깥에 이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깥에 이거니까 이제 가면 됩니다. 이게 전체 몇 개? 전체 집합은 800개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의 배수 몇 개예요? 400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의 배수 몇 개예요? 5의 배수는 확실합니까? 믿어도 되나요? 정말인가요? 10의 배수 얼마예요? 8개죠. 80개. 80개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몇 개다? 400 더하기 160 빼기 80이죠. 그러므로 답은 얼마가 됩니까? 800에서 얘를 빼는 거죠. 400, 160. 수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단순 계산입니다. 됐나요? 이제 요 두 문제는요. 배수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살짝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부분을 뺀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문제가 뒤에 나오는 건데 풀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뒤에 개념을 하게 되면은 뒤에 거를 하게 되면은 계산은 쉬운데 일단은 계산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은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한테서는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길잡이 했죠? 길잡이를 이렇게 했는데 이 길잡이를 가지고서 A에서 B까지 가는 길잡이 수를 하나하나 적어서 했죠, 그죠?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P 지점이에요. 여기가 Q 지점이에요. 여기가 P 지점이고 Q 지점. 최단 경로 중에서 P 또는 Q를 거쳐서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P 또는 Q를 거쳐서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수는요.
아까 우리 팩토리얼 배웠다 그죠? 네. 이거를 10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하게 되면 답이 바로 나와요. 10 팩토리얼 나누기 5 팩 5 팩. 좀 자식들이. 예. 내가 한국말 하고 있는 거 맞거든. 예. 이거 하면 답이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 방법이 있는데 예. 이 계산 방법을 안 쓰면 문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자, 이 문제를 풀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최단 또는 또는이죠, 그죠? 네. 또는 한 이겁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오른쪽 글로 그려야 돼요, 왼쪽 글로 그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서 벤 다이어그램을 중복 부분이 생기는 걸로 그릴지 중복 부분이 안 생기는 걸로 그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맞죠? 네. 모르니까 어느 방법으로 그려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까? 왼쪽. 중간 이러지 마. 언론이야. 예. 오른쪽 왼쪽. 왼쪽. 그러면 중간 해봐요. 중간. 왜 왼쪽입니까? 나중에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맞다 아니다. 아니.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게 일반적인 경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 부분은 이게 0이면 얘가 된단 말이야. 네. 네. 맞죠? 네. 근데 얘는 얘를 포함할 수 있는데 다시 말 얘는 얘를 포함할 수 있는데 얘는 얘를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린다? 왼쪽. 왼쪽처럼 그려. 그래서 여기에서 풀이를 할 때에 또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P를 거쳐서 가고 여기는 Q를 거쳐서 간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은 중복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중복 부분. 됐나요? 네. 자, 조금 나중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해갑시다. 이게 지난번에 여러분들 연습했죠? 예. 네. 자, 연습한 걸로 갑시다. 일단은 P를 거쳐서 가는 경로수가 몇 개인지를 봅시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전체 경로수는 따져야 됩니까? 안 따져도 됩니까? 맞아요. 따져야 되죠. 예. 왜? 전체 아니네. 필요 없네. 미안합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P를 거쳐서 전체 안 따져도 됩니다. P를 거쳐서 가는 거 따집시다. 파란 검은색이다.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1, 2, 3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로 예.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밑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가 3, 여기도 3, 여기도 3 이렇게 돼요. 네. 여기도 3이 돼요. 예. 됩니까? 네. 네. 따라오셨어요? 네. 지난번에 그 연습하라 했습니다. 이걸 밑에다 할까? 아니요. 아니. 합시다. 나중에 막 Q는 이거 또 써야 된다. 이거. 빨간색. 이거는 위로 올라가도 되죠? 네. 왜? 요거보다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1, 1, 1. 오케이. 네. 올라라. 4. 4, 5, 6, 여기 7. 7, 10, 여기 13, 여기 16, 여기요. 12. 아, 빨리 해. 너 더하기 못하니? 22. 22, 35. 35, 62. 51. 여기는요. 칸을 많이 그렸어. 18. 요거 하지 마. 여기는 40. 30이야, 40이요. 40. 여기는요. 75. 75. 여기는 126. 126까지. 그래서 126까지가 나옵니다. 되겠나요? 네. 그 다음에 Q를 거쳐서 가는 경로수를 가르거든요. 여러분들 하세요. 마찬가지로. 네. 되었나요? 네. Q를 거쳐서 가는 거를 밑에다. 밑에다 그릴까 할까? 제가 지금 다시 그립시다. Q를 거쳐서 가는 거는요. 일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놓습니다. 알았죠?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데요? 1. 아! 칠. 저승이. 4 칠. 곱하기 35. 35. 봐봐. 7, 6, 5까지는 남겠죠? 예. 네. 됐나요? 4팩토리얼 때문에 네. 분모의 3, 2가 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5가지가 됩니다. Q를 거쳐서 가는 거는.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그죠? P와 Q를 거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갑니다. P에 왔다가 Q에 갔다가 B에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여기다 다시 그릴까? 네. 그래서 합시다. 괜히 이 문제를 들고 나가고 내가 스스로 귀찮게 만들었어.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칸을 너무 많이 그렸어요. 그럴까? 욕심부리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다섯 칸이요? 네. 에이, 자, P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네. 그 다음에 Q가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죠. 여기. 저기가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자, P에 갔다가 Q 갔다가 B 갑니다. 네. 누가 해볼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이재혁이요. 이재엽이. 네. 자, 가자. P에 왔다가 Q에 갔다가 간다. 1, 1이죠. 여기에 이. 여기는 3이죠. 3. 올라가면 안 되죠. 그죠? 네. 아니요. 못 올라가도 돼요. 여기는 3. 3이죠. 예.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 오는. 그럼 여기 오는 거예요. 3. 3. 역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여기도 3이 돼요. 여기 6. 6, 여기 3. 3, 9, 여기 4. 3, 12. 12가 돼요. 여기 몇 가지일까요? 12가.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죠? 예. 여기 이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길을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 12. 12, 여기까지 12. 여기 와도 되죠? 네. 여기 몇 가지예요? 24. 24, 여기 몇 가지? 12. 12, 36. 36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되겠나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할 것 같으면은 자 이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되고 너네들 이제 이 숫자 계산해 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은 너거는 죽는 거예요. 오늘 개념 시험 무리하게 쳐야 돼요. 4개죠. 4팩 나누기 3팩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맞으면은 끝. 맞으면 야 그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 아이가? 계산해 봐야 돼. 36. 맞아요. 36 맞아요. 예. 거짓말. 진짜요. 진짜예요. 네. 36. 계산. 그 36가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 P 또는 Q를 거쳐서 가는 거는 몇 가지? 126 더하기 35 빼기 36 해서 얘가 답이 있습니다. 124. 남산입니다. 저희는. 이제 봅니다. 125. 수학생이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되냐?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필기를 하고 차의 법칙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목소의 법칙으로 갈게요. 한 번 더 봐요. 필기하기 전에 차의 법칙에서 벤 다이어그램 두 개를 비교를 하고 개념 시험 친다니까 오늘 한 거 요거 칩니다. 오늘 한 거는 할 거예요. 하나 더 말이요. 오늘 한 것만. 네. 방 맞췄잖아요. 네, 맞췄잖아요. 아 그래요. 좋다. 오늘 한 것만 하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1부터 50까지 할 필요 없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지난번에 어느 놈이 숫자를 이상하게 써놨더라. 제비요. 1부터 5만 이래놓고 나서 그거 계산한다고 썼는데 이 계산한다고 시간 보내갖고 못 적어서 이런 놈이 있으면 또 죽어요. 5만. 이래갖고 50까지 해갖고 3의 배수 꼭 7의 배수 할 필요 없죠. 그죠? 1부터 2까지. 1의 배수, 2의 배수 열어갖고 이상한 식이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얘는 800값으로 소인수가 아닌 다른 숫자로 해도 돼요. 네. 만약에 500값으로 쏟아하면 500을 이루는 숫자는 3, 7. 2, 3, 5죠. 그죠? 네. 500을 이루는 수는 네. 예. 이 자꾸 헛소리 할래요. 방학 때 대하고 제가 왜 저리 헛소리가 심해졌니? 강산 내가 자 길 좀 드리라고 했잖아. 왜 나를 못 찍어? 아니 근데 시키면 바로 더워, 찍어버렸어요. 지금. 뭐? 시키면 바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500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500을 이루는 숫자가 2, 3, 5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3개짜리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걸로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울 거 아이가, 그지? 네.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겠죠. 왜? 여러분들한테 부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게 아니라 이 말 바꾸는 거를 느끼느냐 이거를 묻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500 또는 210 이래가지고 그걸 이루는 게 2, 3, 5, 7 이렇게 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
여기 이게 쉬운 숫자라고 하고 얘는 여러분들이 칸을 좀 그대로 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죠? 네. 네. 자, 여기가 이제 필기하고 그다음 목소리 법칙으로 넘어가죠.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이 쌤이 흥분을 하는 바람에 이 그림을 나중에 필기할 때 다시 그리세요. P를 거쳐서 간다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쌤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많이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이게 B였고 맨 처음에 P를 거쳐서 갈 때, 여기 거쳐서 갈 때 여기가 Q였죠, 그죠? 네. 다시 한번 해봐요. 여기서 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여기가 1, 1, 1이죠, 그죠? 네. 여기가 2고 여기 3이잖아요. 네. 여기 못 가죠. 예. 네. 이렇게는 못 간다, 그죠? P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 몇 가지? 3, 여기 3, 6, 3, 3, 3. 여기도 3, 3. 계산하면은 9, 12, 12, 15, 9, 18. 18, 하지 말라니까! 18이라고요, 앞으로. 30, 여기는 45, 45, 이게 어떻게 돼요? 12, 12, 30, 30, 60, 105. 105. 즉, 이게 126가지가 아니라 105가지로 됩니다. 알았죠? 요거를 다시 찍어주세요. 요거를 다시 찍어주세요. 자, 이제 차의 법칙이 아닌 목서의 법칙으로 갑시다. 자, 지금부터 조금 이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가 목서의 법칙인데요. 목서의 법칙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합시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자, 이 예를 들어가지고 1, 2, 3으로 지금부터 집중 바짝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제 사고력을 태우는 거지.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는 몇 개입니까? 1, 2, 3으로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 정수 몇 개예요? 조금 전에 했잖아. 두 자리 정수니까 어떻게 해? 하나 뽑고 나면 나와. 두 자리 정수니까요. 이렇게 두 자리 정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몇 개 들어가요? 3개. 세 개, 여기에 몇 개 들어가요? 두 개 들어가니까 총 6가지가 나옵니다.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는 6가지가 나와요. 네. 됐나요? 네. 그러면은 1, 2, 3으로 이제 두 자리 정수 됐죠, 그죠? 네. 요거를 문제를 살짝 바꾼다. 1, 2, 3으로 두 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네.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사용된 숫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사용된 숫자의 숫자 이거 맞나? 네. 숫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 사용된 숫자의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1, 2, 3으로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그 모든 만들어진 6개, 그 모든 가지를 좀 오가다, 그죠? 6개를 만들 때 거기에 숫자가 몇 종류가 사용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3개. 당연히 세 종류겠죠. 네. 왜? 네. 1, 2, 3 갖고 만들었으니까 그 3개 값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뭐냐면요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두 자리 정수는 6개인데 사용된 숫자는 총 3개가 사용이 되었어요. 네. 그럼 이 6을 가지고서 어떻게 3을 만들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2로 나누었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두 자리 정수 같으면요. 조금 전에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에 3, 2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6개라고 했거든. 다 한번 써봅시다. 네. 12 몰라 14. 21 13 31, 31 23. 23 32, 32 하는 이거의 6개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숫자 종류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용된 숫자 종류는 나중에 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세 종류예요.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쌤이 이야기했던 게 이 6개를 이 6을 가지고서 세 종류를 만들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세종 3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수학적으로 그냥 하면은 쌤 6 갖고 3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나눠주면 되죠. 네. 맞지? 네. 4 빼주면 안 되니? 3 빼주면 안 되니? 네. 그것도 되죠. 네. 근데 이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네. 3 빼주는 건 아니고 왜 2로 나눌까라는 거예요. 두 자리 열 정도로 점수라서. 만들었으니까요. 두 자리 점수로 만들었으니까 두개 뽑아서 2개 뽑아가지고 네? 두 개씩 6개를 만든 거니까. 2개씩 6개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자리 점수가 있죠, 그죠? 얘를 점수의 개수를 가지고서 나는 지금 숫자의 종류를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 두 개는 사용된 숫자는 1이라고 하는 이 두 숫자만 사용이 됩니다. 네. 맞죠? 네. 1, 10이든 21이든 1과 2라는 두 숫자가 사용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여기도 보면은 1, 3과 3, 1은 여기에서 뭐와 뭐가 1과 3이 사용된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도 얘는 뭐가 사용된 거예요? 이어서 2와 3이 사용이 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 가로는 순서 어떠했죠? 네. 이렇게 하는 건 순서가 있고. 그러면 보세요. 개수에서 종류를 따질 때 개수에서 종류를 따질 때 개수 이렇게 합시다. 개수에서 종류로 갈 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개가 하나로 취급되고 있죠. 네. 네. 두 개가 하나로 취급돼요. 요 두 개도 하나로 취급돼요. 여기서는 1, 2와 2는 다른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1, 2는 같은 거예요. 네. 1, 2와 2는 같게 되니까 네. 두 개가 하나로 취급되고 이 두 개도 하나로 취급되고 요 두 개도 하나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네. 따라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각각 두 개가 하나로 취급이 되고 있죠. 네. 따라왔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두 개가 한 개로 취급이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한 개로 취급이 되고 여기서도 역시 두 개가 한 개로 취급이 돼요. 나중에 필기할 때 다 적어 이거. 내가 적으면 억울하니까. 예. 이거는 너희 적을 알았지? 네. 또 땡땡 해놓으면 필기 검사하고 땡땡 해놨다 그러면 지박을 거야. 저 땡땡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 두 개가 각각 하나로 취급이 된다. 예. 두 개가.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잘 보세요. 각각 하나로 취급이 됩니다. 이해돼요? 네. 이거는 각각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왜? 요거 두 개를 하나로 취급하고 요거 두 개를 하나로 취급, 요거 두 개를 하나로 취급인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각각 두 개가 하나로 취급되잖아요. 네. 그래서 2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네. 각각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서 세 종류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요, 그죠? 왜 이러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뭐 설명한다 했어요? 목소리. 몫의 법칙을 설명한다 했죠. 네. 보세요. 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1, 2의 입장에서 보면은 1, 2와 2 이런 중복 부분이에요. 네. 네. 맞죠? 네. 그 중복 부분을 없애겠다. 2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얘 입장에서 보면은 1, 3과 3, 1은 1, 3을 같은 것으로 1, 3 요거를 하나로 본다라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생긴 1, 3과 3, 1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숫자는 중복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중복 부분을 없애주겠다 해서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금 자고 있지. 눈 돌게. 저요? 그래. 비벼서 그래요. 비벼서. 비비는 거 못 봤는데.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요. 서로 대칭인 것을 같게 보자라는 게 리플렉션입니다. 무엇이라? 서로 대칭인 것을 서로 대칭인 것을 같게 본다. 하나로 본다. 이게 본다. 이게 리플렉션 이 개념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 2,
1로 만들 수 있는 리플렉션의 개수가 몇 개인가? 1, 2로 만들 수 있는 리플렉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서로 다 대칭인 것을 하나로 보았을 때의 하나로 보았을 때 본다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1, 2로 만들 수 있는 리플렉션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자 1, 2로 만들 수 있는 리플렉션을 계산해서 1, 2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를 해야 돼요. 두 자리 정수의 리플렉션의 개수 몇 개? 한 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1, 2로 뭘 만든다고? 두 자리. 두 자리 정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 정수를 만드니까 이거를 풀 때에 이렇게 적어 보세요. 여기에다가 1, 2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있어요? 1, 2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는 2, 1입니다. 그죠? 네. 선 1, 1은 안 돼요. 집어가야 되죠. 네. 중복 안 한다 했습니다. 아까부터.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대칭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대칭이죠. 그죠? 네. 이것하고 얘를 즉 얘를 대칭시키게 되면은 얘를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네. 2일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럼 요 두 개는 어떻게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로 얘가 리플렉션으로 따지면 1이라고 하는 리플렉션 한 개밖에 안 생겨요. 네. 맞죠? 네. 그러므로 답은 한 개가 생기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늘려갑시다. 1, 2, 3으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리플렉션의 수는 얼마일까? 여기서 1, 2, 3으로 세 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세 개. 한 개. 두 개. 학생이 공부는 하네. 몇 개요? 세 개. 세 개개, 한 개개, 두 개개. 니들도 한 개? 왜 한 개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를 풀어봅시다. 1, 2, 3으로 뭘 한다고요?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요.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순열조합을 푸는 기본 개념 들어갔네. 1, 2, 3으로 세 자리 정수를 그러면은 정수의 개수 아까 얼마였다고? 요렇게 들어갔죠. 그죠? 네. 여기에 정수의 개수는 3, 2, 1 이렇게 해서 6개가 됩니다. 정수의 개수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서로 대칭인 게 몇 개가 생기냐 이 말이잖아. 네. 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 6개 중에서 이거 중에서 예를 들어 뭐가 있다라고 볼까요? 대칭인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1, 2, 그러면 3.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요것하고 대칭인 게 뭐가 생깁니까? 3, 2, 1이 생기죠. 네. 맞나요? 네. 이게 이제 리플렉션이 된단 말이에요.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 2, 3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것 두 개를 자리를 바꿔주면 리플렉션이 돼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대칭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된단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리플렉션이 몇 개? 한 개. 두 개. 여기서 대칭되는 게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이 6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리플렉션의 개수는 3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해되었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면 됩니다.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리플렉션을 직접 만든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1 들어갈 때,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가 2, 3하고 요렇게 들어갔을 때, 요렇게 했을 때 1 들어갈 때 3, 2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들어갈 때 2가 들어. 2가 들어갈 때 1, 3과 얘는 이렇게 했을 때 3, 1이 같은 거예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이 그대로 그려가지고 여기가 3이 들어갈 때 1, 2와
요게 뭐 요렇게 했을 때 이 2일이 같은 거죠? 네. 그럼 쌤이 예를 든 거는 어느 겁니까? 이 예를 든 거죠. 네. 이게 앞에 예를 든 거죠. 여기 있던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6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각 2개씩 생긴다. 네. 같은 게. 이해됩니까? 네. 이거는 이제 리플렉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었어요? 네. 그럼 이것도 중복 배제가 느껴져요. 네. 이 입장에서 보면 요게 하나로 갈 때 얘가 이렇게 하나로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여기는 중간에 2는 안 바뀌고 그죠? 네. 여기에 1이 있든 3이 있든 얘들은 같은 걸로 취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개가 하나로 취급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2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었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또 필기를 하고 그 다음 리플렉션에 대해서 또 할 게 있습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직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를 좀 돌려. 이제 리플렉션을 응용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봅시다.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자, 8명의 선수가 있어요. 여기서 1번으로 8명의 도야 미안하다이 EX2도 한 개도 힘들 텐데 이게 또 번호가 2개가 붙었어요. EX3도 또 번호가 2개가 붙어. 근데만 그렇고 그래요. 8명의 선수가 다음과 같이 경기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음 대진표와 같이 해야 되나? 한국말이 어려워. 맞아요. 이는 가만히 있어 그때는. 다음 대진표와 같이 경기할 때 대진표를 짜는 방법. 경기를 하는 방법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8명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갈수록 작아져. 이렇게 할 때 과연 대진표는 몇 종류를 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할 때 잘 보세요. 이제 이거를 갈 때요. 여기다 합시다. 보세요. A, B가 여기에 있는 경우나 A, B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얘는 같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맞죠? 네. 얘는 같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A, B가 여기에 이렇게 올 때 하고 BA가 여기에 올 때 이렇게 할 때 요 두 개도 같다라는 겁니다. 맞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도 같습니다. 맞죠? 네. A, B 오든 BA 오든 여기에 A, B가 오든 BA가 오든 이 네 가지 경우는 모두가 다 같게 취급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대진표죠. 네. 맞죠? 그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이름을 좀 더 알리겠다 이래가지고 내 이름 왜 중간에 낀다 넣어서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내 이름은 무조건 앞에 적어주세요 이런 거는 할 말이 없지만은 못합니다. 요건 네 개가 같다라는 게 느껴져요. 대진표에서. 네. 이건 알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8명의 선수를 배치를 시켜서 대진표를 짤 때 몇 가지 경우가 생기냐 이런 말입니다. 대진표를 여러분 선배들 진짜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몇 가지나 생기겠습니까? 숙제로 할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요. 만약에 내가 이걸 숙제로 내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나랑 한 네.
노가다로 한다. 현우가 노가다라고 한다. 하고 노가다로 노가다로 안 한 척 다른 데다 들고 어. 나가는. 노가다로 한 척, 노가다로 안 한 척. 그죠? 현우가 노가다로 한다 했는데 노가다가 무슨 뜻이야 근데? 노조. 일일이 분다로. 너 원래 노가다의 뜻을 알고 있나? 아니에요. 모르죠. 그 가다라는 말 알아요? 가다. 고가 아니고 일본 말이죠. 그게. 일본 가다. 이런. 가다마이라는 말 알아요? 아니요. 다막. 이 외투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가다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다라는 게 격식 형식 이런 말이에요. 가다가 잡혔다 이런 말을 쌤 때까지는 어느 정도 썼었어요. 그런데 노가다야. 격식 안 차려. 격식 안 차리고 옷을 이렇게 정장으로 입을 필요 없는 그걸 노가다라고 하는데 현우가 노가다로 한다 했는데 그게 찬성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겠죠. 찬성 안 하는 사람 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 손 안 들면 죽인다 그랬어. 다시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소진이는 참 남산 너는 현우 의견에 찬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찬성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는 격식을 먹어봐요. 자기가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요. 자, 내리세요. 보세요. 옛날에 한 300~40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는 목격을 했는데 워낙 오래되어가지고 내가 잊어버렸어요. 선생님 24살인데 아 이제 25살입니다. 공전 주기가 다르다. 아, 맞아요. 어? 여튼 한 30년쯤 되었는데 그때에 그 수학학회, 영국 왕립 수학학회도 있었고 프랑스 왕립 수학학회도 있었거든. 그 수학학회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무슨 문제를 내었냐면 유럽 지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네. 나라 네. 이렇게 그려놓으면 네. 그러면은 그 모든 나라의 경계를 색을 칠해가지고 경계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돼요. 단 이웃한 데는 같은 색 사용하면은 경계가 표시가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복잡한 유럽 지도, 그보다 더 복잡한 지도, 그 당시에는 유럽 지도를 낸 거예요. 경계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로 사용해야 할 색깔이 몇 개인가라는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몇 가지 정도 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최소. 3개. 몇 가지? 그 유럽 그 복잡한 지도. 3개. 붙어있는 그 문제를 내고 나서 낸 사람은요. 되게 한 6개월, 1년 만에 답이 나올 줄 알았대요. 왜? 그때 수학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죠.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수학자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좌표평면이죠. XY 하는 거 있죠. 그죠? 네. 이거를 다른 말로 데카르트 평면이라고 해요. 데카르트가 만든 거예요. 파이 잡으려고. 팔이 잡으려고. 아 맞다. 누워갖고 이러면서 팔이가 땡 저놈 새끼 저걸 지겨야 되겠는데 팔이 잡으려고 그랬다는 것은 낭설이고 그런데 뉴턴이 누굽니까? 사과. 만유인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뉴턴은 원래는 수학자예요. 네. 네. 수학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 넘어가고 그 많은 수학자들이 머리 좋은 수학자들 이래 있었는데 답을 금방 낼 줄 알았대요. 자, 몇 년 만에 풀어졌겠습니까? 210년, 200년. 그걸 푸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었겠습니까? 노가다. 네. 하나하나 색칠을 다 한 겁니다. 그 유명한 수학자들. 뉴턴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농부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왕립 수학학회의 회원이 되면서 자작인가 백작인가 농부가 갑자기 되는 조선시대로 치면은요. 평민이 뭐예요? 귀족도 귀족이 아닌 조선시대에 무슨 문물귀족이 있노? 공상부 제대로 해. 왕족은 아니. 네 자꾸 말 이상하게 자꾸 댓글 말 할래? 앞으로 제비 한마디씩 하면 도야 때려. 왜 조선시대로 치면은 그냥 농사짓던 평민이 양반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벼슬을 받는 거야. 왕 앞에 나가가지고 전하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수학이
자, 이거 갑시다. 대중교 이제 왜 갑시다. 결과를? 아, 자꾸 말을 막잖아. 그냥 노가다로 풀었는데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노가다가 더 좋다고요? 말을 막으니까 하기 싫어. 아 진짜. 그 정도가 되니까 신분 상승의 가장 빠른 방법이 수학을 푸는 거였어요. 머리 있는 사람한테. 네. 그래서 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100년이 걸려서 그 문제를 풀었느냐? 직접 다 그린 겁니다. 그것도 지 혼자서가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그거 색칠하다 죽고 색칠. 그렇죠. 색칠하다 죽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자식이 물려받았고 또 색칠하고 비교해가면서 있죠. 하루 종일 색칠만 하고 있었던 거야. 자, 몇 가지 색이겠습니까? 내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명한 사색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인터넷에 사색 문제를 찾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찾아봐요. 네 가지만 필요하면 되더라.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 지도 아니면 쌤이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꺼가지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를 경계 구분을 해라 할 때 색 네 가지만 있으면은 모든 경계를 다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밝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밝혔겠습니까? 컴퓨터가 칠해요 이제는. 사람이 칠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요것만 칠하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 여러분보다 훨씬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색이면 충분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냐?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아니고 100년 동안 섭짓하지 말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합론을 공부를 할 때는 확률 말고 순열 조합을 공부할 때는요. 직접 전부 다 그리세요. 만약에 쌤이 이거 야들아 이거 몇 가지가 나오겠니 찾아와 하면 어떻게? 그래. 공식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그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려놓고 그 다음번에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목모르트 순열할 때 목모르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뭘 하냐면은 8명을 지맘대로 일렬 배열을 합니다. 일렬로 배열을 합시다. 몇 가지입니까? 8. 야이 호랑이고 도다리 납세미 같은 놈들이. 한 가지. 일렬 배열은 아까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 네. 그래 8 팩토리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나와요. 그죠? 네. 이제 어디에서 중복이 일어나는지를 찾읍시다. 네. 됐나요? 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마지막 이건 자꾸 그렇게 되네요. 하자. 그래서 나는 1학년들 1, 2학년 가르치기 싫어. 3학년은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잘 봐요. 여기에 A, B가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8 팩토리얼 속에는 여기에 BA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럼 8 팩토리얼 속에는 요 두 개가 다른 것으로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밭! 같은 거다. 오, 난로가 울려요. 같은 것이다. 네. 맞죠? 네. 그러면은 두 개가 하나로 취급돼야 되죠. 네. 2로 나눠요. 이로 나눠줘야 되죠. 네. 그러므로 요 부분을 중복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요. 네. A, B, B가 지금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8 팩토리얼 속에는. 네. 그런데 얘를 같은 것으로 여기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네. 되세요? 네. 자, 그럼 이런 원리에 따라서 중복 부분이 몇 군데 생길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몇 군데 생기겠습니까? 2, 헤아려라. 6, 7군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같은 건데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게 몇 군데냐라는 겁니다. 6. 즉 중복 부분이 몇 군데라고 하는 이거는 대칭 부분 찾으면 되죠. 네. 몇 군데였어요? 7. 현우가 7군데라고 했는데 또 손들어라. 동의하는 사람 손들어. 이게 의사 표현 안 하면 죽일 거야. 동의하는 사람 손들어봐요. 자기 수 만들어라니까 입 딱 닫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지수가 안 돼요. 나중에 또 물어본다니까. 요거는 개념입니다. 됐죠? 네. 이거는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복 부분을 찾는다. 됐나? 네.
자 그러면 8팩토리얼 나누기 중복 부분이 몇 군 되겠습니까? 1. 7 여기 한 군데 있었죠? 네. 여기도 중복 부분 생겨요. 네. 여기도 중복 부분 생겨요. 네. 여기도 중복 부분 생겨요. 네. 여기도 생기죠? 왜? 요거 두 개를 통째로 바꿔도 같게 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얘도 중복 부분이 생겨요. 여기도 중복 부분이 생기죠? 요거 두 개를 통째로 바꿔도 얘들은 같게 취급이 돼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6군데입니다. 근데 여기도 중복 부분입니다. 왜? 이거 4개를 한꺼번에 바꿔도 대진표는 같아진다는 겁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여기도 두 개가 하나로 두 개가 하나로예요. 네. 두 개가 하나로 두 개가 하나로 이것도 이 두 개가 하나로 취급되는 거고 네. 여기도 이 두 개가 하나로 취급되고 이 4개 이렇게 바꾼 게 하나로 취급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의 몇 성으로 나눠줘야 된다? 7. 7성으로 나눠줘야 돼요. 2의 7성으로 나눠지면 얘가 답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가 좀 되었어요? 네. 오케이? 네. 재밌지? 네. 그래. 앞으로 니만 보고 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설명도 대답도 안 하고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도 있어요. 부정성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거 그죠? 네. 자, 이거는 대진표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아니 일단은 몇 마리? 6마리. 6마리. 그래서 6팩토리얼이 되죠. 그죠? 네. 얼마로 나누어야 돼요? 4개. 4개죠. 그죠? 네. 어디입니까?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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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렇게 좀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되죠. 그죠? 이거 네. 바꾸는 거. 근데 이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는 대진표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2의 몇 성으로 나눠? 4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네. 한 개 더 합시다. 대진표는 너무 마음대로 그리면 된다. 알았죠? 예. 아주 이상한 대진표를 써봅시다. 뭐 이런 대진표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이거는 몇 가지예요?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네. 5팩토리얼 1열 배열한다. 어디가? 2개.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제곱으로 나누면 다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너네들 채운다고 오늘 리플 중복 배제를 다 못해서 목소리 법칙을 다 못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순열하고 연주순열 그 다음에 교란순열 이런 거를 쭉 나갑시다. 연주요? 어? 그래 미안하다 목걸이 불교예요. 기다리. 자 오늘 얘기한 데까지 개념시험 칩니다. 네.